예,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오행 배속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 배속은 한의학만을 위한 그 불변의 그 정론이 아니라 전국시대 이후 제가서에서 언급해온 가설이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제의 내경과 신롱본초경은 전국 시대에서부터 그 실마리가 그 유래돼 가지고 전국 시대에서부터 유래돼 가지고 한 대를 거쳐서 위진 시대에 편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그러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제자 백가설 가운데의 일부 학설들이 자취가 종종 소문에 나타나고 또한 오행의 그 설들이 제가서에도 흩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소문 영추에 나오는 오행 배속에 관한 설은 한 사람의 글이나 한 시대에 누군가가 쓴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고쳐지고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춘추 자시전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이단우시, 거정우정, 귀여우종 요 글이 그대로 소문, 육절 장상론에 보인다는 거예요. 춘추자전, 그러니까 문공이 그러니까 노나라 임금을 뜻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은 노나라 임금, 노나라 임금 원년에 그러니까 처음 제후에 올라왔을 때 선왕이라 여기서 선왕은 뭐냐면은 주나라 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봉건 시대였기 때문에 봉건 시대라고 하는 천자가 있고 각 지역마다 등급에 따라서 그 제후를 봉해요. 그 제후도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이 어떤 나라는 공이 있고 또는 후가 있고 또는 백이 있고 또는 자가 있고 또는 남이 있어요. 이 5가지. 글자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저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정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달력이에요. 시간을 바로잡는다. 책력. 이 책력이라고 하는 거는 천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함부로 달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나라 천자만이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서 달력을 만들 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문을 관측하는 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해가 바뀔 때 달력을 각 제후들한테 반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달력을 통해 가지고 농사 짓는 문제라든가 회맹이라 그래 가지고서 제후들끼리 이제 만나서 회담하고 맹세를 할 때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을 써야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1년의 시작을 올바르게 정해서 매월 그 중기에 해당되는 그것을 알맞게 날을 알맞게 끼워 놓고 나머지는 윤달로 돌린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음력에 관한 24절기와 이런 관한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시작을 바로 잡기 때문에 그 순서가 정해져야 백성들은 쉽게 말해서 어긋나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절기가 안 맞아버리면은 봄인데 달력으로는 겨울이에요. 여름인데 달력으로는 봄인 경우가 있어요. 윤달을 안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농사 짓는 일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는 농사를 말해요. 그러면은 요게 안에서 옛날에 서전에도 보면은 서전 요전에 보면은 1년은 365일하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대로 기록에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쓰는 예를 들어서 보통 양력으로는 한 달이 30일하고 31일이지만 음력으로 했을 때는 29일하고 30일이에요. 그러면 음력으로 했을 때는 요게 354일하고 이렇게 돼요. 29일하고 30일 했어. 그러면은 요거를 빼버리면은 11일하고 1년에 11일하고 4분의 1이 남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이 쌓이다 보면 3년이 지나가 보면은 33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윤달을 두고 5년에 두 번을 두고 결국 19년 정도 됐을 때는 그거 계산해 보면은 5번을 두게 돼 있대요. 7번을 19년에 7번을 윤달을 둬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이렇게 보면 한문으로 보면 뭐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달력에 관한 천문에 관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에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천문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수학적 계산법이라든가 이게 다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4분의 1이라고 그랬지만 서전에 보면은 굉장히 이게 복잡한 숫자로 돼 있어요. 예. 또 안자춘추에 보면은 난리에 임해서는 그러니까 전쟁이죠. 전란에 임해서는 병기 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병기를 주조하고 목이 마른 다음에 우물을 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소문 사기 조신대론에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여시춘추에는 정기가 오매 그 가벼움으로 인해서 요 인자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가벼움으로 인해서 날리게 하고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서 움직이게 하고 아름다움을 인해서 선량하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대로 응상대론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글이. 또 손자 세 편에 보면은 성은 5가지를 넘지 않는다. 소리는 5가지를 넘지 않는데 이 5가지로 나타나는 변화는 가히 모두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화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소리는 5가지지만 5가지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목화 토금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발생에 의해 가지고서 회남자에 보면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뒤에 기음양 오행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는데 그때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오행이라고 했을 때 이 오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막연히 배우고 듣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해남자에 보면은 머리가 둥그런 것은 하늘을 담고 머리가 둥근 것은 땅이 네모진 것은 발바닥이 네모진 것은 땅을 닮았다. 이렇게 천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머리에서부터 사람은 천지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요. 여기에는 자 보세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봤을 때 머리는 하늘에 가깝기 때문에 그 번호천자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가까운 것은 위로 가고 땅에 가까운 것은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역에서 나중에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의 어떤 형체라든가 우연히 괜히 머리가 위에 붙은 게 아니고 천지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저는 뭐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오장육부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위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 눈이 괜히 위에 있겠어요?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눈이 위에 있어야지 잘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먼저 지나가는 게 말씀드리면은 천은 숫자로 보면 3이에요. 땅은 숫자로 2예요. 이걸 합치면은 5가 돼요. 5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천지가 결합되어 있는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천은 둥그렇잖아요. 지름이 1일 때 원주율은 3이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 사람이 알았어요. 이게 주역에 나와요. 이 말이. 땅은 하나, 둘, 셋, 넷인데 이 반을 써요. 요거는 반을 써요. 그래서 3 더하기 2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는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또 6, 7, 8, 9, 10은 성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뜻이냐면은 1 더하기 5는 6이 되죠. 2 더하기 5는 또 7이 되고, 우리가 보통 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성이라는 말에는 바로 천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이만큼 나름대로 그 용의주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한번 그때 자세히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생수, 성수의 개념이라든가, 네. 이것이 그 한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이해가 될 수 있는가도 있어요. 동중서가 거혈량 대책이라는 그 글을 올릴 때, 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금한테 그 글을 올리는 거를 책이라고 해요. 예. 선언천자, 하늘을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서 증거를 찾고, 옛것을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날에서 증거를 찾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그 중경서의 그 증으론에서 그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실체가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 않으면은 하늘을 말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옛것만 말하고 옛것으로 끝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것이 증거가 되느냐,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옛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동중서는 딱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말이죠. 이것이 그대로 소문 거통론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서에 나타난 글들이 이게 의서냐? 의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논리고 그런 어떤 정신세계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문은 의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부 의서가 있지만은, 의서의 개념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잡다하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설들을 보면은. 또 이제 오행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시 친추는 앞서 말한 대로 그 진나라 때 여부리가 쓴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목화 토금수 이렇게 돼 있고, 비패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간심, 비패신하고 틀리잖아요. 다른 거는 맞고. 관자, 앞서도 말한 대로 관자가 이 내용은 다 전국시대의 글이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비간, 심신, 패 이렇게 돼 있어요.
회남자. 오늘 뭐 회남자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여기는 간심, 위가 원래 우리는 비장으로 알고 있는데 위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틀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씩 틀리고, 여기는 우리는 이제 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또 회남자, 같은 책이라도 시추군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씩 뭐, 또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태영경에 보면 양홍, 양자홍이죠. 아까 말한 그 한나라 때 중기의 그 양자홍, 법원을 쓴 분.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비패, 신간시. 오히려 이 설이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신, 비패, 신보다 더 많다는 거. 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예. 자, 백호통에는 간신, 비패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소문과 같죠. 예, 소문과 같아요. 여기는 또 귀로 돼 있고, 이거 차이가 있죠. 예. 요것도 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문에 보면은 소문, 영주의 네 곳에서 이게 나타난대요. 간심, 비패신, 목, 이, 구, 비, 뭐, 이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는 어떨 때는 뭐 이것도 뭐 혓바닥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행에서 지금 말한 대로 하나가 틀리면은 여기서 발생된 수많은 학설과 그 의안들이 전부 다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뭐냐면은 눈에 이상이 있으면 당신의 그 간에 그 상어가 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귀가 뭐 이상했다든가, 어떤 분은 이제 귀를 신으로 보기도 하고 힘을 이제 혓바닥으로 보기 때문에 혓바닥에 뭐 종기가 나고 혓바닥이 갈라진다면 당신은 심장에 열이 있다. 뭐 이렇게 코에 뭐 이상이 있으면은 뭐 폐기가 뭐 어떻게 해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부 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가지고서 이거에 거의 수천 년간을 우리 한의학을 지배해 왔다고 말해도 이제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옳으냐. 소문에서는 뭐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예, 여기 좀 바뀌어져 있죠. 그러나 오행 배속이 문헌에 따라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배속의 어떤 그런 그 기관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책이, 어떤 문헌이 옳다고 하면은 다른 문헌은 틀리다는 얘기죠. 또 다른 저 문헌이 옳다고 하면은 또 이 문헌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반드시 소문만 옳다 하고 다른 서적들의 그 오행 배속은 우리가 그르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황제 내경은 그 중국 그 철학사에서 지식인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책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의천 선생 같은 경우는 황제의 내경을 전국 시대의 어떠한 그냥 잡서라고 그랬어요. 잡서.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거의 신성시 여기고,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이러는 그 망상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지식인으로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의학이 형성되었는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가 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논리의 비약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중경서에는 이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경서도 가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가설이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가설이죠.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오행배설은 가설이니 모두 좋게 믿을 게 못 된다. 이것으로서 고찰해 보면 2차 고직헌데 2차로서 판단해 보건데, 황제의 내경은
여러 학설들의 계열이며 황로학의 그 잉여로서 이른바 종합서와 같다. 백과사전식으로 돼 있는 글이다. 그죠? 네. 근데 잡가라는 말은 방고가 그 역사가인데 사마천 사기 이후에 최고의 역사가인데 그 한서 예문지라는 유명한 글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모든 그 문헌들이 많이 한의학에 관한 문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한서 예문지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책들이 나중에 가면 다 소실이 돼요. 제목만 남게 돼요. 또 예. 말로서 그에 따르면 잡가의 사상가들은 대개 의관, 그 의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잡가는 특히 유가, 법가, 명가, 국가를 혼합한 그 학설로 세상을 통치의 개념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만 가지고도 안 되고 법가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가만 가지고 하면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도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진시황제 같은 법으로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덕으로서 교양하지 않으니까 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적인 개념은 그 주나라 때 유가는 아니지만 비교적 유가에 가까운 정치로 했는데 국가의 권력이 그 상실이 되는 문제가 초래하게 되고 그 결말에 가서는 변란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나 이 법가로 또 다스렸거든요. 법가로 다스려서 진시 황제가 법가로 다스렸는데 수명이 30년밖에 못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좋은 점을 다 추려가지고서 그 군주의 그 통치 그 개념으로 삼은 게 이 잡가예요. 예. 그러나 황제내경이 비록 그 잡가나 그 황로학의 그 계열이라 하더라도 거기 그 의안의 그 교훈은 의안이 주는 교훈은 누대에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집성된 거예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경험으로 얻은 그 통찰력, 뛰어난 그 통찰력 같은 게 황제내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훈으로서 될 만한 것도 있고 과장되고 논리에 비약된 것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황제내경을 공부하면서 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의심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한 거, 합리적인 것은 당하고자 의에 마땅한 거에 해당되는 것은 믿고 마땅하지 않은 것은 의심해야 된다. 무조건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의심해야 된다. 이것을 일러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이고 의심될 만한 것을 의심하는 게 또한 신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의심이 되는 거고 무엇이 믿을 만한 것이냐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의심이 공부의 거의 반이에요.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 한문이라고 하는 그 고전에 그냥 그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억눌려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다 누구나 다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심을 감히 표출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경서를 의심할 수가 있는가? 의심을 하셔야 돼요. 다 의심해야 돼요. 다. 전부 다 의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학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한의학이라는 게 한의학 내용은 결국 한 30%에서 40% 되고 60%에서 70%는 양방이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이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행배석은
가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맹목적인 그 추정은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님을 제가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